멀티터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뷰를 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저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t x와 start y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old distance라고 하는 변수도 추가를 하고 나머지 변수도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추가를 해줬고요. 여기 가보면 total scale ratio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 total scale ratio 그다음에 그냥 scale ratio라고 하는 거 자, 갖다 넣어주고요. 저기다 갖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여기 move image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고 minimum scale ratio, maximum scale ratio 자, 이런 값도 필요하죠. 자, 저것도 갖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죠. 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보니까 move image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scale image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요 코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손으로 눌렀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때 포인터 카운트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요. 요거는 손가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객체에 get pointer count라고 하면 만약에 손가락 하나를 터치했으면 포인트 카운트가 1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터치했으면 2, 세 개 터치하면 3이라고 하는 게 리턴 되게 됩니다. 그 포인터 카운트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로그에서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패닝을 할 거예요. 패닝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눌렀을 때의 좌표값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 그러면 이전 좌표값에서 지금 현재 좌표값만큼 이동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 좌표값을 start x, start y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두 개라고 하면 자, 두 개의 손가락이 눌린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면 손가락의 그 거리가 있잖아요. 두 개 손가락 간의 거리. 이걸 가지고 이미지도 같이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값이 필요한 거죠. 거리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손가락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거리 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지도 똑같이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이 스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한 일종의 플래그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움직이는 단계로 들어가면 손가락이 움직일 때 이제 손가락이 하나면 그죠? 손가락이 하나면 만약에 스크롤링 하고 있는 거면 그냥 true로 리턴해 줘라. 자, 그러니까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멀티터치인 경우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움직인 거리만큼 offset x와 offset y라고 해서 거리만큼을 계산해 주죠. 그래서 그 거리만큼 move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offset x, offset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total scale ratio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실제 해보다 보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민감하게 하면 이 이미지가 커지거나 움직이는 게 튈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걸 살짝씩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두 개일 때 보면 자, 이 두 개일 때의 거리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그 거리를 가지고 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부드럽게 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체크하는 값이 되고요. 이것도 파라미터 값을 조금씩 변경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스케일 이미지는 확대 축소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무브 이미지는 이동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 이미지하고 무브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브 이미지라고 하는 거 함수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이미지하고 무브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네요. 자, 우리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해놨죠. 그러니까 M 매트릭스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센터 X, 비트맵 센터 Y가 있는데, 이 비트맵 센터 X하고 비트맵 센터 Y 우리가 변수선을 한 적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비트맵 센터 X와 비트맵 센터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트맵 센터 X하고 비트맵 센터 Y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우리가 new image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onSize changed에서 redraw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호출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종의 초기화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새로 그려주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redraw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자, redraw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drop background가 필요하고 source bitmap이 필요하네요. 뭐 엄청 많이 필요하죠? 이것저것. 자, source bitmap은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에다가 이 객체에다가 비트맵 객체를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보면 drop background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source bitmap이라고 하는 변수 먼저 추가를 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씩 다 입력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입력을 다 해보시면 됩니다. 소스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려질 이미지 객체의 비트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드롭 비트맵, 드롭 빗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드롭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소스하고는 약간 다르게 우리가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는 리스너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함수를 제정해서 쓴다라고 하는 정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객체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객체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롭 백그라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자, 우리 스케일 이미지하고 무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스케일 이미지 확대 축소하는 걸 보면 자, 여기 매트릭스 객체의 포스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객체의 포스트 스케일을 호출하면 자, 이 비트맵 객체를 위한 매트릭스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매트릭스를 실제 그 비트맵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매트릭스가 비트맵에 적용이 안 돼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적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매트릭스를 적용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우리 매트릭스가 적용되는 부분 한번 가서 보면 자, 매트릭스가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볼까요? 우리 리드러라고 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리드러 안에 가보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드러 비트맵을 할 때 자, 비트맵 객체를 넣으면서 동시에 매트릭스도 같이 넣어주면 이 매트릭스의 기능이 동작을 해요. 그리고 매트릭스의 기능이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이 코드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리드러라고 하는 게 저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무브 이미지나 또는 스케일 이미지 했을 때 리드러가 사용되죠. 무브 이미지라고 하는 거, 이동하는 거는 포스트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드가 좀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스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까 res 밑에 드롭을 폴더 밑에 넣었던 그 이미지를 이 뷰에다가 설정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뷰에다가 자, 설정해 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자, 그 과정을 위한 자, 메소드가 자, 여기 있는 set image data라고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이미지가 있을 때 비트맵이 있을 때 비트맵 객체를 메모리에서 해제해 주는 게 리사이클이고요. 이게 계속 놔두면 메모리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죠? 메모리가 꽉 찰 수 있으니까 자, 메모리 관련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저렇게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주고 새로 설정을 한다. 자, 소스 위드스와 소스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도 필요하네요. 자, 그거를 뭐 사용하든 안 하든 밑에 쓰고 있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자, 저 뷰를 화면에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자, 컨테이너라고 하고 자, find view by id r.id.container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 resources resources라고 해서 res 객체를 하나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를 비트맵 팩토리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디코드 리소스가 되겠죠. 자, 우리 리소스로 추가를 해놨으니까 r.drop을 자, beach 이렇게 해봅니다. beac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 display view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겁니다. new라고 하고 이미지 display view this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주고요. view.set image data라고 하면 위에 있는 비트맵 객체를 저 뷰에다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컨테이너에다가 add view라고 해서 자, 코드에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view를 일단 그렇게 추가를 해볼까요? 자, view라고 해서 바로 추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에러는 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멀티터치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자, 그냥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대한 다음에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 손가락,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해서 확대 축소하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기능이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대 축소나 또는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가서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포스트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거라든가 포스트 스케일이라든가 포스트 로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만 좀 알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직접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그래픽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앱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그래픽을 건드려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래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